29살 3월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20대의 마지막을 도전을 해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창업기에 대해서 드디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점 양해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 본래 직업은 대표이사 비서 겸 경영지원팀 총 업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다른 기업에 임원비서로 또 업무를 하고 마지막에 창업하기 직전에는 캐피탈에서 창구 업무를 했었습니다. 좀 뜬금없긴 한데 어떻게 좀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뭐 캐피탈에서 창구에서 업무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이어오던 중에 저는 조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 뭐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안에서 많이 올라오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했을 때 내가 일한 만큼 인풋이 들어간 만큼 아웃풋이 있어야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사 생활이라는 게 특히 제가 하는 업무들이 그렇게 뭔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갈망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아닌 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내 일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고민을 한 끝에 29살 3월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20대의 마지막을 도전을 해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9살에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살던 동네에 새하얗게 예쁜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임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보고 하다가, 당시에 주택개조 카페가 좀 유행이기도 했었고 이미 하얀색 건물이 겉보기에는 큰 페인트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한 거죠. 저 그 어디에 있는 그 단독주택 건물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나요? 해서 이제 보러 갑니다. 전에 들어오려던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다 말고 중간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좀 의심이 되긴 했는데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 말아가지고 바닥은 그냥 타일도 없는 시멘트 바닥, 그리고 화장실도 만들다 말아가지고 그냥 배관만 뚫려있는 상태, 주방도 그냥 배관만 뚫려있는 상태, 뭐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천장도, 아니 이게 아무리 노출 인테리어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이건 노출 인테리어로 칠 수도 없을 정도의 너무너무 막 골조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게 차라리 다른 사람이 그냥 장사하다 나간 상태면은 오히려 나았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다만 상태니까 뭐 다 손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인테리어 하면은 견적 꽤 나오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고민을 하죠. 근데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 인테리어와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다 카페를 하면 뭐에다가 뭐를 넣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니까 이건 아무래도 해봐야겠다. 내가 언제 또 살면서 이런 도전을 해보겠냐.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두둥. 그래서 우선은 바로 퇴사를 알리지 않고 먼저 부동산 가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견적을 총 한 6군데 정도를 봤어요. 사실 이 인테리어 견적을 한 군데, 두 군데 보다 보면은 더 사람이 더 봐야겠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정말 뭐 정해진 틀이 없다 보니까 업체별로 인테리어 견적 내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넣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몇 군데 인테리어 업체들의 좀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A 업체는 사진만 보고도 뭐 이거 얼마까지 해드릴게요, 그냥 이래버려서 제가 오히려 실측은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업체도 있었고, B 업체는 와서 대충 상태만 보고 근데 이거 뭐 얼마 이하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C 업체는 정말 뭐 3D 작업까지 해가지고 정말 뭐 여기에 뭐라고 막 3D 작업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견적을 주시는 것도 있었어요. 대신 여기는 조금 많이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D 업체는 실책도 정말 열심히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견적을 정말 세부적으로 적어주셨어요. 하다못해 변기 하나의 금액, 뭐 수전 하나 금액, 이런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그 견적서에 다 넣어주신 거예요.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추가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제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후기도 찾아보다 보니까 뭐 처음에 내준 견적은 이거였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거 추가돼야 된다, 이거 부족하다, 뭐하다 추가금 파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추가금이 들지 않을 업체를 선정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을 딱 정한 다음에 이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D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D 업체가 본인들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저는 고객이죠. 고객분들한테 중간에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추가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본인들도 힘들고 고객인 저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추가금이.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서로 신뢰 관계가 깨지고 얼굴을 키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세부적으로 인테리어 견적을 내서 최대한 진짜 추가금이 없이 진행하는 거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업체에 신뢰가 갔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느낌의 다른 카페들도 함께 가서 여기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거는 어떤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도 해주시고, 하다못해 정말 페인트색, 그리고 이제 목공 들어가는 곳의 높이, 제 키에 맞춘 높이,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회의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이블은 이런 걸로 합시다. 이런, 사실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집기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예산이 있고, 사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인테리어 업체에서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제가 이제 좀 비용을 아끼려고 뭐 가구 이런 것도 조립이 안 된 가구를 많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조립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조립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돈을 주고 어차피 돈 주고 하는 인테리어라면은 나에게 정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사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은 실제로 그 목공이나 페인트 칠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결국은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분들이 와서 들어와서 해주시는데, 사실 그냥 띡 맡겨놓고 와서 시식 보고 가고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업체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항상 매일매일 와서 이제 그 업자분들과 다른 업자분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같이 시공도 하시고 저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진짜 많이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정말 견적은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창업의 1단계 인테리어는 무조건 많이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잔금까지 치르면서 이제 회사에 퇴사를 말씀을 드리게 됐고, 주인계를 하면서 계속 창업 준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29살 3월에 퇴사를 하게 되고, 바로 쉴 틈도 없죠. 바로 이제 계약 뭐 인테리어는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카페에서 알바를 좀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그런 용기, 어디서 용기가 나가지고 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커피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 해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어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 진짜 자신감이 없었던 게, 모든 카페들이 그냥 디저트를 받아다가만 만드는 것만으로는 확실히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빵업반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빵을 이제 계속 매일매일 가서 수업 듣고, 집에 돌아와서 배워봤던 거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집 가족들은 의도치 않게 빵을 계속 먹어야 됐고, 하루 종일 버터 냄새가 풍겼고, 하다못해 저희 집 강아지도 떨어진 버터라 떨어진 빵을 주워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연습과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빵을 만들지 못하고 구운 과자 위주의 빵을 몇 가지를 이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스콘이랑 뭐 파운드 케이크, 마들렌 이런 정도의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사실 이것도 혼자 그걸 다 하면서 홀까지 본다는 게 정말 나중에 안 거지만 쉽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빵을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인테리어도 계속 체크하고 같이 인테리어 작업도 해보고 인스타그램으로 그런 공유도 해가면서 빵 배우는 거, 그리고 인테리어 작업하는 거 하나하나 올리면서 이미 오픈하기 전에 한 진짜 1000명 정도의 팔로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 오픈을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분명 퇴사를 했는데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맨날 뭐 공부하고 이제 창업에 대한 것도 찾아보고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제 몸과 마음을 다 갈아 넣으면서. 근데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내 몸과 마음을 정말 365일 낮밤 없이 갈아 넣어야 한다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요새도 해볼 때가 있는데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카페 전농주택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카페 전농주택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새하얀 주택 개조 카페이고, 연보라색으로 포인트를 준 그런 카페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테리어는 됐지만 빈티지한 느낌을 살린 그런 카페로 인테리어를 해봤고요.
플랜티에 예쁜 꽃도 갖다 심어놓고 특히 2층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그 2층에 앉아서 노트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바깥에 풍경도 보이고 하늘도 너무 잘 보이고 그 바로 앞에 있던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나무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2층에 특히 테라스가 있어서 봄, 가을로는 또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정말 정말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카페였어요. 2달 뒤 가오픈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알바를 뽑을 생각은 없었고 단 한 명의 알바생이 있긴 있었어요. 제 동생도 카페에서 오래 알바를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동생이 다른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저희 카페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가오픈 준비를 하고 나서 사실 솔직히 거기가 엄청난 번화가에 있는 카페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카페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동네 분들이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 뭐 들어와요 관심 가져주시고 했는데 뭐 가오픈 날 뭐 사람이 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가오픈을 제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딱 4시간만 영업을 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12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무리지어서 막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데 너무 당황스럽고 왜냐면 이 포스 이런 것도 물론 연습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몰려 들어오는 손님의 그 주문을 받고 커피를 제조하고 이거를 안내도 해야 되고 한다는 게 정말 멘탈이 파사삭 부서지면서 근데 또 어떻게 하긴 했어요. 동생이랑 둘이 막 열심히 하고 엄마 와서 뒤에서 막 설거지 도와주고 하면서 둘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걸 쳐냈는지 그때 당시에 4시간 영업하고 매출이 70만 원이 찍혔습니다. 사실 4시간 영업하고 70만 원이 뭐 어디 번화가의 카페도 아니고 동네에서 그렇게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둘이 막 그렇게 하고 나서 막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막 이럴 정도로 정말 감사하게도 가오픈 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우리 카페에 아직 정립되지 않은 나름 진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한다고 쿠폰제도 만들고 뭐 안내문도 다 써서 붙여놓고 나름의 그런 뭔가 상상을 해가면서 많이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가오픈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한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주 정도였나? 이제 또 다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 지인들 불러가지고 막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먹여보고 이런 시간을 갖고 정식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가오픈을 할 때 느낀 게 있었어요. 생각보다 여기가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바로 옆에 교육청이 하나 있었고 또 조금 걸어야 되지만 대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여자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뭐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간에 친구들이 많이 왔지만 점심시간에 감사하게도 그 주변의 회사분들 그리고 교육청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점심시간에 몰리는 인원을 저랑 동생 둘이 절대 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오픈 하면서 느꼈던 게 점심 아르바이트 무조건 뽑아야겠다. 이거 무조건이다! 해가지고 바로 제가 알바몬에 지원만 해봤지 알바몬에 공고를 올리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바몬에 공고를 올려서 몇 분의 이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보는 면접자가 되다가 면접관이 되니까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젊은 나이다 보니까 내가 면접을 회사 보러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왜냐면 귀한 시간 내서 면접 보러 와주신 거잖아요. 제가 면접비는 못 드릴지언정 음료는 먹고 싶은 거 아메리카노 아니어도 된다. 하나씩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몇 번 받고 그중에서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귀인을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이셨는데 너무너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잘 맞는 이제 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이 제가 그 전남주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총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오픈 멤버였는데 오픈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해줬어요. 어떻게 또 그런 친구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제 제 결혼식에 축가도 불러줬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제대로 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드디어 진짜 정식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전농주택에서 월화수목금토일 111 아침부터 밤까지 12시간 넘게 꼬박 전농주택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자영업이라는 게 그때 느꼈어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정말 체력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힘든 이제 자영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도 내가 꿈꿔왔던 카페를 이제 실제로 실물로
만들어내고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 친구들과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해나간다는 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편에서는 그렇게 있었던 카페 전능주택의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오늘 이렇게 저의 창업기를 다뤄보게 됐고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방향으로 정말 뭐 세세하게 이게 얼마고 뭘 했고 이런 부분으로 할까 하다가 스토리를 쭉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1탄을 찍어봤고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아니면 저런 부분이 궁금해요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또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Q&A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2편에서는 카페 전농주택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